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정국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발인하고 연결식을 끝으로 추모 기간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정치 이슈들이 다시 떠오를 텐데 오늘 그 예고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국무위원하고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성춘 부대변인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그 위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황운하 의원의 그 언론사에서 발언 때문에 예. 입장문을 냈는데 그것을 공유한 다음에 이제 두 분의 대화가 한 편씩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략 타격 소재, 그러니까 미략이라 함은 만약에 합당과 관련돼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뭐 당대표끼리 논의한 게 있다면, 합의한 게 있다면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정도의 내용일 것 같고요. 저 미략을 쓴 게 이제 국무위원이고, 그쵸. 밑에 바로 긴 줄이 이제 지금 의원으로 민주당 알려져 의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락 여부가 뭐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 같고요. 네. 뭐 당명 변경 불가나 나눠먹기 불가는 민주당이 이번 합당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원이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선 전에 급하게 뭔가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래도 지금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합당 과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대화가 나눠진 것이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춘 부대변인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번 논란의 발화점은 바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의 그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의 공동 대표 요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직접 좀 짧으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황 의원의 이제 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 문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국무위원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미략이 있는 것 같다. 요 발언을 두고 타격의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림 바깥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느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만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찍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누구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것인지는 그 언론사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것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리 따봉을 받았던 일, 또 이춘석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회의 도중에 주식 거래를 하다가 그 사진에 포착된 일, 이럴 때 다 실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특정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는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국무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지 않고서 저런 문자 메시지를 과연 독단적으로 보냈겠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의 반대 기류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아마도 저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향후 합당 과정에 진통이 상당히 크게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반대 기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면 합의 의혹을 이제 던진 셈인데, 일단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그때부터 돌렸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구는 원래 그 여론조사 심의기관에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역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 그러니까 이미 의뢰를 해서 합당과 관련돼서 찬반 의견을 물은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 제안하기 전에 합당과 관련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시작이 됐다. 시작은
이후에 됐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예. 근데 시작을 밤날 바로 하려면 문구를 이미 여론조사 심의기간에 뭔가 넣어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준비 기간까지 계산하면 미리 안 것이 그렇기 아니냐.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가 뭐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과는 공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합당의 그 급작스러운 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공동대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동대표 이야기도 안 했고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에게 이 정권을 위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의원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뭔가 얘기를 들었던 것 아니야 의혹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 정도의 그 의혹이 커지고 있고 지금 사실 상중이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론사가 지금 기사를 내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상이 끝나고 나서 내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께서 전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마도 그 언론사에서 실명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 우리 이해찬 전 총리의 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론사 측에서는 또 이거는 지금 지나가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속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최대한 이름들을 드러내지 않고 보도를 한 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갈등의 좀 그 씨앗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휴대전화 속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은 지선 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당을 급히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에 대표가 제안할 때 대통령과 이미 소통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이제 배치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발표 전에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을 했다면 이른바 친명대라고 평가받는 3명의 최고위원들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사실은 당시의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 내부의 조율 과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가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략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미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중의 의구심이 없다면 국무위원이 아니라 삼김이 살아 돌아와서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해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어떤 점에 있냐면 민주당 전체의 이해관계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합당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생존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매우 의문시되고 호남의 일부 기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호남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을 미뤄둔다면은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이 고사되다시피 하고 그러면은 거의 정치적 대가 없이 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반면에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의 당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주권당원들은 대부분 친문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으로 유입이 돼서 다음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략설을 누군가 던지면은 그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지금 하는 표정입니다. 지금 근거 없는 미략설로 우리 대표를 모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이제 양당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합당 자체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글쎄요, 또 혁신당에서 또 소왕진 원내대표께서 저런 입장을 내셨는데 글쎄요, 그 일단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논란의 시작은 뭔가 황운하 의원의 그 언론사에 나와서 한 발언, 공동대표 관련 발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귀책 사유를 따지자면 그쪽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시기의 문제지 합당과 관련돼서는 뭐 언젠가 통합해야지, 언젠가 함께 가야지라는 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뭐 싸우고 너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당이 당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이런 걸 추진하는 게 괜찮겠느냐.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당 제안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거 지금 예. 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당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이 훨씬 크고 의석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도 저희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공동대표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당 지지자들 역시 좀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서로 당 지지자들이 좀 불쾌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 갤럽 조사인데 양당 합당을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답변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이제 훨씬 많았고. 근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좁혀 보면은 좋게 본다가 48, 좋지 않게 본다, 부정적인 응답 이제 30. 긍정적인 답변이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18%포인트 앞서고. 근데 이제 하나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부분도 22%. 상당히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정강 정책이나 노선이 크게 다른 당인가요?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 당이라면 사실 민주당과 하나로 합당하는 것이 솔직한 일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다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우당들이 여럿 존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들이 존재하는 정당 구조 하에서 예. 마치 야당이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분식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합당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지만은 정작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저렇게 찬성의 과반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당사의 역사를 보면은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합당을 밀어붙이면 합당은 됩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그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그랬고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이 그랬습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당내에서 합당 찬성이 공고하지 않을 때는 그 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예. 조국혁신당에서도 공동대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한다기보다는 그걸 지를 대로 다른 걸 얻어내겠다. 즉 지방선거 공천 등에 있어서 자당의 지분을 더 확보해달라는 의미로 정치적 번역기를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이 가시화됐을 때 민주당원들의 또 반발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합당 이후의 어려움을 시사해 주는 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조문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또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내전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와 소장파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거센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봐요. 왜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총 2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치 찬반 양론이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 제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예.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당대표 재신임 투표라든지 재신임 투표. 이런 것들을 선거 앞두고 당원들한테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도 체제에서 잘 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 바로 다음 날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거는 뭐 누구보다도 송영훈 전 대표님께서 이제 분위기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할 때 네.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성한 인물들 중에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설명했다시피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의 중론이 이 제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닌데 예. 원내 대표, 그러니까 의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야 될 원내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 제명에 찬성하는 것이 옳으냐, 아하. 그 점을 지적한 것인데 예.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박정훈 의원의 비판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 부정하는 연좌적인 요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린 제명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수의 지도부 몇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반대파를 축출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비상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 잘못됐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0.5%가 조금 넘는 차이로 결선 투표까지 거쳐서 당대표가 됐는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온당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의 의원들이 총리로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냐라고 하는 것이 박정훈 의원의 비판 포인트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그래서 이제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늘 의총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읽혀집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야 되고요.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의총 열어서 얘기를 들어보자. 아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결심한 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장동혁 지도부는 상당히 이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것과 지금 다음 주쯤이면 아마 김종혁 전 최고도 징계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과연 있을 것인가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김종혁 전 최고의 그 윤리위의 그 판결문을 보면 당대표라 함은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흔들고 이러면은 쫓아내야 된다, 쫓겨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논거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해산해야죠. 지금 국민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에 의해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존재해도 괜찮은 겁니까? 본인들의 네. 논리 그대로 본인들을 해산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그 지방선거라는 전국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전략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동혁 지도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는 정당 운영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정당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 가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반헌법적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의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세게 반발을 했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24명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김용태 의원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까지 지금 거론을 했는데. 사실 이거 뭐 김용태 의원이 친한파 16명인데 속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민심의 중앙값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도 서울의 시장이고,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 가평입니다. 그리고 이 24명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및 전직 당직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도 또 수도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도권에서 민심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서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선거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선거 넉 달 앞 국힘 결국 두동강, 이걸 제목으로 뽑았는데 예. 제명시킨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동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 사람을 제명시킨 것이 단순히 사람 하나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변하는 어떤 지지층들의 이반을 심각하게 가져온다는 걸 이
기사 제목을 통해서 시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뭐 전직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매우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내고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 명 제명한 게 아니라 이번 의미가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위기를 느끼는 위기감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의원들이. 지도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분위기 전환을 이게 반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계획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계획이 있다고. 사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도 뭔가 예. 변화하겠다. 사실 전당대회부터 얘기했었고요. 12월 3일 앞두고도 변화하겠다. 새해에도 변화하겠다. 계속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뭘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선거를 앞두고 반전을 꾀할 만한 뭔가 발표한다. 우리공화당이나 뭐 자유통일당과의 합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전환길 씨를 당의 뭐 전략적인 인물로 다시 영입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유일한 남은 카드는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마 그거에 대한 입장 밝히는 정도가 유일한 뭐 변곡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 재판에서조차도 유죄가 나왔는데 입장을 안 밝히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뭐 이런 식의 반전을 꾀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완화하겠다라는 선언을 너무 수차례 많이 했고 예.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낸 것도 친한계를 쫓아내는 것도 지금 장동혁 대 한동훈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여전히 당에서 쫓겨난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쫓겨난 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제물로서 발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워낙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과연 그럼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성국 씨도 한동훈 다음은 뭐 그 오세훈 뭐 이런 발언도 했기도 했고 어떻게 될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 국민의힘 소속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최근 당에 입당한 고성국 씨와 결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은 타겟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매일신문 유튜브 나가서 국민의힘 소속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발언에 신중해라. 그리고 저런 메시지들이 당을 자멸로 이끌고 가는 길이다. 예.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 27년 차입니다. 2000년에 한나라당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26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4선 서울시장이에요. 게다가 과연 영선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해도 될 정도로 보수 정당의 질서와 품격이 없어졌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논거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론조사 하나를 예로 들었던데 그 여론조사에 관한 논거는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뿐이고 그래서 메시지 내용도 맞지 않고 태도 면에서도 국민들께 매우 좋지 않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뭐 신당 창당은 친한계 의원이 정성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결국 놓여진 카드는 지금 무소속 출마밖에 없지 않나. 출마를 자제하고 나중을 노려야 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한 이유를 노려야 된다. 글쎄요. 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한 번의 선거에서 잊혀지면 그 뒤로 다시 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패배한 이후에 패배의 원인을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탓으로 돌릴 겁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건 아니면 지방선거 어디 무소속으로 나오건 그거와 그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나와도 한동훈 탓, 안 나와도 한동훈 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어떻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국 지방선거는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렇게 지금 뭐 좌지우지 그 분열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에게 표를 안 줄 거라는 명백한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카드는 저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수도권 평택 을도 나와 있고요, 예. 뭐 계양 을도 나와 있고요, 아니다 대구 TK나 PK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예. 나와 있는데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든 출마를 하면 이번에 지면 정치 인생 아마 다시 재기하기 힘들 겁니다. 예.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곳으로 나와야 되고요. 저는 안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나와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서울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서울시장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인천 계양 대통령의 이제 그 원래 지역구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성공적으로 정치 전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본인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가, 본인이 어떤 선거에 나간다면 그 선거의 의미를 잘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거는 결국은 그 의미를 규정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그걸 막고 나서 아무런 정치적인 역할도 부여받지 못하고 소멸된다면 과연 우리 역사에서 앞으로 유사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집권 여당 대표가 계엄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이렇게 숙청하듯이 제명을 시킬 때 일단 제명을 시켰더니 선거에서도 떨어져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생기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앞으로 선거에 나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예.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예. 어디로 나갈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명분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